꽃놀이가 한창인 창경원. 오늘도 병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거기 앉으셨군요.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 순영의 웃는 얼굴이 진달래 꽃을 배경 삼고 나타났습니다. 웬일입니까? 웬일이셔요? 같이 오신 분은? 오늘은 혼자예요. 혼자라니 말이 되나요? 말 안 될 것이 무엇야요? 대간절 웬셈이시오? 밤마다 창경원 야행은 혼자 맡아보시니 이 대관절 선생님은 웬일이세요? 밤마다 연못가 벤치를 가시기리를 하시니 혼자 오면 심심찮으시오? 오늘 밤에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은 내 차례란 말인가요? 병주님은 입버릇이 나빠요. 저리로 가시지요. 병주와 순영이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 음악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 3개월 전 영화 시사회였죠. 이땐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기에 이곳 창경원에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옆에 누군가가 있었기에 인사를 못했는데 놀라운 건 매일 상대를 바꿔가며 이곳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녁마다 그 벤치 위에서 녹으세요? 녹다니, 아주 얼빠진 사람같이 그렇게 앉으셨어요. 어리 빠지다니, 누구를 기다리시느라고 정신을 놓고 앉으셨어요? 기다리는 게 다 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날마다 거기에만 앉으셨어요? 병준 속마음을 들켜 부끄러웠습니다. 호기심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기다린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우연히 내가 앉았을 때마다 당신들이 그리로 지나간 게지요. 참 우연한 일도 퍽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거의 일주일 동안을 두고 그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었어요. 오늘 저녁에 조금만 시간이 틀렸다면 그 우연을 놓칠 뻔했지요. 오늘 저녁도 우연입니까? 선생님, 그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다니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지 어때요? 실망할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저는 두 분의 좋은 동무가 되어드릴 터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쓸데없는 말씀은 그만두시오. 2년 전 음악회에서 순영을 보았을 때 순영은 연주자였고 병준 주최 측이었습니다. 다시 스테이지에 나설 기회가 없겠습니까? 인제는 다 틀렸어요. 저 같은 여자가 스테이지에 나서면 무엇을 합니까? 순결한 악단을 더럽힐 뿐이지요. 순영은 웃었지만 고독해 보였습니다. 병준 순영의 여러 가지 소문을 들은 게 있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좀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순영 씨, 네, 더 구경하시겠습니까? 구경할 것이야 무엇 있나요? 그러면 그만두고 조용한 데 가서 차나 먹지요. 문 밖 절로 나가 볼까요? 이렇게 늦은데 절은요. 그러면 청원으로 가볼까요? 거기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진곡의 근방으로 산보나 하지요. 선생님, 저에게 무슨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지요? 왜 벼랑간 그런 말을 다져 물으십니까? 선생님같이 붓을 가지고 벌어 잡수시는 분들에겐 무슨 말이든지 여쭙기가 좀 거북해요. 어떠한 경우, 어떠한 때, 어떻게 들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붓으로 빌어먹는 사람이라 해서 말 못 듣고 이야기 못할 것이야 무엇 있겠습니까? 노하셨어요? 내 그 말을 취소하지요. 문필 사업에 종사하는 용사들이라고 여쭙지요. 용사도 아무것도 아니지요. 문필 노동자. 이름 좋은 거지. 모두 그런 게야. 선생님, 참으로 성내셨군요. 제가 말한 뜻을 오해하셨군요. 선생님이 제 말을 그렇게 몰라주시면 어떻게 돼요? 섭섭해요. 노하기는요. 그들은 이곳저곳 거리를 구경하다 다리도 실 겸 이야기도 할 겸 어느 찻집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준 헤어지기가 섭섭했습니다. 선생님, 제 집 모르시지요? 네, 모릅니다. 제 집은 바로 황금적 삼종목이니까 잠깐 들러 가시지요.
들어가도 관계치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멈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혼자 사십니까?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하더군요. 자유스럽고 말썽 부리는 이 없고. 편하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단 말씀이에요? 선생님의 지금 말씀한 뜻을 잘 알아요. 사내들은 모두 생각이 생각이 어쨌단 말이요. 그것은 나중에 말하지요. 집으로 온 순영이 유리쟁반에 과일을 담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과일 벗기는 순영은 어디로 보나 숙녀였습니다. 그러나 병준 이 방에 다른 남자가 날마다 바뀌어 온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좀 잡수세요. 모두 우연한 일이지요. 제 집에 이렇게 오실 줄은 뜻도 못했어요. 퍽 반가워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요전 언젠가 일본 활동사진관에서 만나고 이번이 처음이지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 선생님, 제가 청할 말씀이 있으니 꼭 들어주세요. 저의 지나간 일만은 제발 물어주시지 마세요. 네? 왜요? 지난 일은 제발 물어주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가 있을 뿐이에요. 지나간 일을 알아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셔요? 과거와 미래가 없을 수가 있나요? 저는요, 과거를 잊어버리느라고 어떻게 애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지 않느라고 어떻게 욕보는지 알 수 없어도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그것을 믿고 생각하는 까닭이에요. 장래를 어찌 하려느냐, 예전에 어떻게 지내느냐, 그런 말은 물어주지 마세요. 이런 말을 묻다가 여러 남자들은 저에게서 한 과거가 되고 말았어요.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너무 물으시면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지금 겪은 일, 지내는 일을 이야기나 하셔요. 저는 선생님 배운 것이 어떻게 반가운지 알 수 없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지내는 것은 이렇게 자유스러워요. 이러하다가 내일 죽게 될 것을 알아 무얼 합니까? 기뻐할 일이 있으면 지난 일이나 오는 일을 걱정할 것 없이 기뻐하는 것이 제게 유익한 일이에요. 그런 것을 기뻐 못하는 그것만큼 손실이에요. 병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순영의 말이 당돌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한편으론 괜히 한번 그러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듣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장래와 과거를 안이 생각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필경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몹시도 무서우니까 스스로 그 마음을 마취시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신네가 보통 생각하는 여자와 저와는 다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 저희들은요, 행동으로 과거나 미래를 부인하니까요. 오늘 가령 100원이란 돈이 생기잖아요. 병들 때나 다른 아쉬운 때를 미리 걱정하고 저금을 하지는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쓴답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장차 어떻게 변할까 미리 겁을 집어먹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려다가 현재의 기쁨조차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 남자는 옛날에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한 사람이니까 현재에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지 않아요. 현재에 사랑할 마음만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사랑하고야 마는 성미예요. 지금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온 것이 옛날에 알던 친분도 아니에요. 장래에 무엇을 선생께 의뢰하고 힘입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의 반가운 생각이 나니까 그런 것이에요. 난 암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걸요. 과거나 미래를 안중에 두지 않는 모든 행위는 이성을 가진 사람으론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만일 그러하다면 충동적 생활을 하는 동물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당신같이 평화무사하게 이 세상에서 자라난 도련님들은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걱정하겠지만 우리와 같이 한번 몹쓸 역경에 들었던 이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저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또한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자유예요. 지금 이와 같이 따뜻한 방에서 싫지 않는 남자와 같이 앉아서 예수꾼의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좀 좋습니까?
병주가 순영의 집을 나와 전철을 기다릴 땐 12시가 가까웠습니다. 여우에게 홀린 듯 하였지만 매력적인 순영의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끌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만 현재가 있을 뿐. 순영의 말에 몹시도 유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순영을 만났습니다. 병준 현재가 기쁠수록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안 만나곤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닷새 되는 밤, 오늘도 순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순영 씨? 순영 씨? 낮에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병준 순영의 방으로 들어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방을 나와 정처 없이 거리를 걷다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건너편에 있는 순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영이 병주를 보고 방긋 웃습니다. 병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문 앞으로 가 순영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순영이 좀처럼 나오질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병주. 순영이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어느 청년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 중 병주를 보고 웃어주기도 합니다. 병준 너무나 민망하여 밖으로 나와 헛웃음을 짓습니다. 필경, 과거가 될 차례가 나에게 오고야 말았나 보다. (1929년) 중성에 발표된 이익상의 가상의 불량소녀였습니다. 작가 이익상은 일본 유학 시절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진보적 문해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현실 극복을 위한 힘의 문학을 주장하면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저항의식을 내세우는 신경향파 문학의 중심인물이 되었죠. 작품 경향은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은 분명하지만 살인이나 방화 등이 등장하지 않아 전형적인 신경향파 작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상은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한 지식인 작가로 평가됩니다. 4, 5년의 짧은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단편소설인 광란, 흑의 세례, 쫓겨가는 이들 등이 있습니다. 거의 100년이 다 된 작품인데도 진부하지 않네요. 인물에 대한 냉소와 조롱, 연민과 고독, 2021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0년 전 병주가 본 극장에서의 상황이 저희 10여 년 전 찜질방 상황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